안녕하세요. 크래프트샵 천사입니다. 받으신 상품의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기본이 되는 네트망, 컬러실, 펜던트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안전바늘 2개, 리뷰 이벤트를 받으신 2가지 상품이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단추, 패턴 설명서 되겠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패턴 설명서에서 보시면 세로 라인 크로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스티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1분 35초 뒤로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크로스 스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이 되는 크로스 스티치는 알파벳 X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mm의 망에서는 이 네트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의 칸이 좀 좁은 2.5mm 네트망을 권장해 드립니다. 3mm의 망에서는 더블 라인 크로스 스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크로스 스티치를 2번 진행한 것입니다. 3번 가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가로 라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4번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세로 라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5번 가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하신 후 세로 라인, 가로 라인 순으로 진행한 더블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6번 세로 라인 더블 크로스 스티치, 크로스 스티치를 진행하신 후 가로 라인, 세로 라인 순으로 진행한 더블 크로스 스티치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5번, 6번의 더블 크로스 스티치가 조금 빡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얇은 실, 3mm에서 5mm 정도 되는 실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우리가 작품을 만드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실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의 크로스 스티치를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여 소개를 해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턴을 보시면요. 점선도 있고 그리고 실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 선도 보이는데 파란 선은 접는 선이에요. 앞면도 실선, 점선이 있어요. 이 지금 형태 보시는 거는 이제 커버 부분인데 지금 계단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V 라인의 패턴입니다. 요게 지금 2가지가 나와 있는 건 실제 카드 지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라운드 엣지형입니다. V 라인이 좀 부드러워요. 라운드 엣지형.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얘는 엣지형. V 라인이 엣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의 경우에는 타입이 3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도 자르지 않은 거. 카드가 넣었을 때 이렇게 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실용적으로 카드를 빼기 편하게 디자인을 한 거고요.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작고 좀 더 많고의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커버의 경우에도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턴을 보시면 정사각이에요. 똑같이 정사각이고 그리고 17 가운데 있고 그래서 딱 반을 딱 자르시면 돼요. 딱 자르시면 되니까 우리가 굳이 이 17을 굳이 세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르실 때 이 부분을 자르다가 잘못 자르시면 아예 패턴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여분으로 아예 하나를 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시고 그 다음에 단수링으로 그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단수링 있는 그 부분은 살려주시고 옆에를 자르세요. 가위로 자르실 때는 단수링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살려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잘라지게 보이게 잘라주세요. 자르시면 됩니다.
단수링은 빼주시고요. 그리고 패턴을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대로 그려주세요. 저도 패턴 어렵지 않아서 그냥 했다가 여러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올리게 될 경우에는 그냥 바로 못 쓰기 때문에 꼭 패턴은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자르실 때는 세로 먼저 그 다음에 가로로 잘라주시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해당되는 줄을 먼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섬세한 부분이라 제가 지금 작은 가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위가 이런 부분을 자를 때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이 가위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가위를 사용하시고요. 큰 가위를 쓰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앞면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단스링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고요. 심플하기 때문에 굳이 이건 실수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5번째 칸, 저는 조금 카드가 조금 보이는 걸로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다. 실은 길이에 10배를 해주시고요. 실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매듭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 끼우개 사용하는 방법은 바늘기에 실 끼우개에 실을 넣은 후 바늘을 살살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네트망을 만져보시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고 맨질한 부분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앞면이고 여기에 스티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크로스 스티치는 가로셋, 세로셋, 3 곱하기 3이 하나의 크로스 스티치가 되고요. 맨 첫 번째 칸에서 나옵니다. 별도의 매듭을 짓지 않기 때문에 저희 꼬리를 만들 거고요. 그건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3층, 맨 마지막 칸으로 들어갑니다. 크로스 만들려고 하는 거죠. X자. 그리고 크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맨 아래 칸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1층에서 나오고 다시 크로스 만들 때 3층으로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로 나오고 1층에서 무조건 나와요. 3층에서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매듭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됐나 보니까 아까 그 꼬리 말씀드린 거 지금 제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는 부분이 꼬리예요. 매듭이 잘 되고 있죠? 그 다음 3 곱하기 3은 지금 막 끝난 부분부터 시작이고요. 둘, 셋,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맨 첫 번째 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알파벳 X, 크로스,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가고 가운데 세로 라인 하러 가야죠. 세로 라인 가운데서 나오고 위에서 들어가고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왼쪽으로 바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요. 위로 올라갈 때 그냥 바로 위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티치 끝난 부분을 갈 건데요. 일자로 안 이쁘잖아요. 뒤에서 봤을 때. 다시 들어온 부분으로 나가면 수정이 되거든요. 네트공예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매듭하는 방법인데요. 이 안의 길로, 속의 길로 가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맨 첫 번째 칸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시 마찬가지예요. 끝난 부분부터 스티치가 끝난 부분부터 시작이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 곱하기 3 크로스 만들어 가고요. 다시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에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하러 가죠.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에선 들어가고 끝난 부분부터 하나, 둘, 셋 세로 셋 다시 1층에서 나오고 3층은 들어가고 크로스 항상 기억을 하실 게 크로스 기억을 하시고 1층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들어가고 순서가 그래요. 1층 나오고 3층 들어가고 크로스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항상 1층에서 나오고
맨 첫 번째 칸에 나오고 다시 3층, 맨 끝에 3층으로 들어가요. 크로스 만들러 가요. 다시 1층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크로스 만들러 3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하러 가요. 가운데에서 나오고 다시 가운데 3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공식처럼 아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세요. 다시 1층에서 나오고 크로스 3층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크로스 X자 알파벳 X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다시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어렵지 않아요. 그쵸? 다시 알파벳 X 만들러 갑니다. 알파벳 X. 다시 1층에서 나와야겠죠? 무조건 1층에서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3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네, 하나, 둘, 셋. 3 곱하기 3. 다시 1층에서 나오고 다시 알파벳 X 3층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알파벳 X 1층에서 나오고 항상 1층에서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는 3층으로 들어간다. 뭘 먼저 해요? 크로스 알파벳 X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래로 갈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딱 한 번만 거꾸로 할게요. 딱 한 번만. 1층인데 들어갈 거예요. 딱 한 번만. 3 곱하기 3. 그 다음에 크로스. 다시 1층에서 이제 똑같아요.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가고. 3 곱하기 3. 네, 세로 라인.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가고. 3 곱하기 3. 다시 1층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3층으로 들어가고. 나왔으니까 들어가야겠죠? 다시 크로스 만들러 가야 되잖아요. 1층에서 나오고 다시 3층으로 들어가고. 나왔으니까 들어가요. 다시 가운데 세로 라인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2층의 맨 끝이 아니라 아까 하다 만 곳으로. 그래서 어디로 간다? 소갯길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갯길로 가서 아까 하다 만 곳으로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크로스 다시 들어가고 1층에서 나오고 크로스 알파벳 X를 무조건 만드세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로 들어가고 3층으로 들어가고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알파벳 X 알파벳 X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다 됐습니다. 매듭 할게요. 매듭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른 곳에서는 3번씩 2번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냥 지금 5칸 내지 6칸 한 번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실은 바짝 잘라주세요. 이 가위가 되게 좋아요. 바짝 자르고 할 때도. 예, 깔끔하게 됐죠? 실은 길이의 11배를 준비해 주세요. 실 끼우개를 이용해서 실을 껴주시고요. 처음 나오실 때 똑같이 매듭을 위한 꼬리를 만들어 주시고 나오는 위치는 스티치가 끝난 부분의 맨 첫 번째 칸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두 번째 시작을 하실 때에는 3 곱하기 3이 실제 차지하는 줄 수는 두 줄만 차지합니다. 두 줄만 실제 차지하게 되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려드리고 있는 3 곱하기 3을 그려드리고 있는 걸 보면 아실 거고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돌려드리고 있고요. 이제 크로스 만들어야 되죠. 예, 3 곱하기 3 맨 첫 번째 칸에서 나오고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칸으로 나오고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고 가운데서 나오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네, 크로스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1층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호수에서 나오고 세로 라인 네, 그다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1층 나오고 3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계속 반복입니다. 다 끝났네요. 매듭 한 번에 한 5 내지 6칸 들어가서 끝낼 거예요. 실은 길이의 11배를 준비해 주세요. 계속 반복이죠. 크로스를 만드는데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크로스를 만든 후 가운데 세로 라인 1층에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간다. 똑같아요. 3 곱하기 3 하나에 크로스 스티치 나오고 3층 들어가고 알파벳 X 1층에서 나오고 3층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가운데서 나오고 3층으로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죠. 계속 반복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팁인데요. 실이 짧아서 매듭을 못 지을 때 실끼우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실을 끼워주세요. 그래서 실끼우개를 잡아당기면 실이 껴지거든요. 이랬을 때 실이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것처럼 앞쪽이 아닌 좀 약간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좀 더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으시면 돼요. 실은 길이의 11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적인 거라 1층에서 나오고 3층에서는 들어가고 크로스 하신 다음에 세로 라인 들어가시면 되죠. 3 곱하기 3 1층에서 나오고 3층에선 들어가고 크로스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나와서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하시면 되는 거죠. 반복적인 겁니다.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 라운드 엣지형은 이 계단이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엣지형도 이 계단이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 완성을 해주세요. 실은 좀 넉넉하게 길이의 11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그때 3 곱하기 3을 하셨을 때 보면 여기 기역자 부분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늘이 네트망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로 라인 스티치까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이제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냥 저희가 생략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역 한 칸이 모자라는 경우에 기역자만 모자라는 경우에는 사실 바늘까지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걸치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나 기억이 제가 지금 잘 안 나는데 이 엣지형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따로 바늘이 필요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제가 이제 2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반대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그냥 그대로 반대편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라운드 엣지형에서는 제가 진행 방향 그대로 오는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셔도 아무 쪽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보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 둘, 셋, 한 개, 두 개, 세 개 갔을 때 한 칸, 네, 기역자 정도 없는 거는 그냥 가도 된다 그랬죠. 걸치는 방법으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왼편으로 갈 거예요. 저렇게 그냥 가실 때 뒤로 넘어가실 때는 항상 안으로 통과시켜서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쁘게 나와요. 왜냐면 이 지금 현재 보이는 면이 우리가 카드 지갑을 만들면 보이는 면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 뒷면이 나오는 부분이라 조금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뒤도 보시면서 예쁜지 안 예쁜지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좀 이렇게 걸치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두 줄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네, 3 곱하기 3 하나 둘 셋. 네, 여기도 걸치는 부분만 부족하니까 걸치는 방식으로 예,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넉넉하게라고 한 게 지금 실이 약간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넉넉하니까 저는 마감을 할 수 있는데 마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까 실 끼우기 방법으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5줄 기준으로 단수링으로 꽂아주세요. 앞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커버를 먼저 해줄 거고요. 실은 길이의 10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감침질을 할 거고요. 지금 별도의 매듭을 짓지 않기 때문에 지금 꼬리를 제가 왼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같이 감침질을 진행해 주시고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진행해 주세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지금 하고 있는 게 감침질입니다. 감침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감침질이에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진행해 주세요. 지금 거의 마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V라인이 예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둘러 주셔야 돼요. 지금 한번 둘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 올라간 길에 제가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건데요. 똑같이 감침질 2번씩 진행을 할 거고요. 하면서 곡선을 한번 보시면서 예쁘게 잘 되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두께 넓이가 좀 고르게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거는 좀 안쪽으로 해서 잡아당기시면 다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작업을 다 해주시면 특히 이 엣지형은 예쁘게 돼요. 별다른 걸 하지 않으셔도 이쁘게 잘 되니까 고르게 예쁘게 보시면서 감침질 2번씩 네트만 한 번에 2번씩 넣으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만났으면 아까 시작한 부분하고 끝부분에서 만났으면 이제 매듭을 해야 되잖아요. 매듭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해서 온 방향으로 똑같이 감침질을 한 3번 정도 해서 마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선은 저는 여기서는 감침질 3번 정도 해서 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매듭을 위한 꼬리죠. 예, 꼬리 잡아주고 왼손으로. 근데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꼬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예뻐요. 한번 볼까요? 예쁘게 됐죠? 지금 감침질 2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보시면 예쁘게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매듭을 여기 부분에서 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훨씬 예쁘게 됩니다. 감침질 2번씩 지금 하는 바느질이 감침질이고요. 라인 예쁘게 생기라고 한번 둘러주고 있고요. 진행 방향에서 다시 감침질 2번씩 옆에 라인 너비랑 같도록 감침질 2번씩 진행하고요. 지금의 마감은 아까 평상시랑 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른 방법 2가지 보여드렸죠. 같이 감침질로 2번 해서 들어가는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 2가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양쪽하고 비교하면서 안 이쁜 부분 쳐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위는 아무 가위나 사용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쳐내야 됩니다. 라운드 엣징에 대한 설명인데요. 돌려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게 엣지형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첫 번째 칸에서 나오고요.
다음에 매듭을 꼬리 진행 방향으로 보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보니까 두 칸이 부족해요. 두 칸이 부족해요. 조금 힘들겠죠, 작업하시기가. 저희가 바늘 하나 더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 바늘이 네트망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링을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트망 역할을 할 바늘 잘 봐주세요. 알파벳 X, 크로스 만듭니다. 크로스. 세 번째 칸 들어가고 다시 첫 번째 칸 들어가서 알파벳 X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하는데 지금 지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뒤쪽에 세로 줄을 잘 잡아 주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를 완성을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손으로 자꾸 만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손으로 잘 만지셔갖고 예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두 칸이 없는 상태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보니까 니은이 부족해요. 기역이나 니은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바늘은 없어도 됩니다. 크로스, 알파벳 X를 하고 있지요. 세로 라인을 하려고 봤더니 단수링이 있어서 단수링하고 바늘을 빼고 세로 라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방식대로 그대로 다 진행하시면 되죠. 네, 했고 하나 둘 셋 하고 보니까 니은이 부족해요. 아까 걸치는 게 어떻게 걸쳤나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확히 보입니다. 크로스 알파벳 X 걸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알파벳 X 딱 걸쳤죠.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둘, 셋 하고 보니까 두 칸 이상이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 다시 바늘이 네트망 역할을 합니다. 단수링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알파벳 X 크로스 만들러 갑니다. 다시 첫 번째 칸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 하려고 봤더니 지지할 곳이 없어요. 뒤쪽에서 세로 줄 잘 잡아 주시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단수링 바늘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 줄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줄은 두시고 첫 번째 땀 두시고 두 번째 땀부터 들어가서 나와주세요. 첫 번째는 정말 허공이기 때문에 이쁘지 않거든요. 꼭 두 번째 땀부터 들어가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하려고 보니까 또 두 칸 이상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바늘로 네트망 역할을 할 거고요. 크로스 알파벳 X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파벳 X.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두 칸 이상 없는 경우는 모양을 좀 손으로 만들어 가면서 잡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세로 라인 작업 다 했고요. 바늘 빼면 이제 모양이 더 망가지니까 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 지금 보니까 3 곱하기 3 해보니까 니은만 부족해요. 니은만 부족한 경우는 기역 니은만 부족한 경우는 걸치는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바늘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알파벳 X 했고요. 크로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하려고 봤더니 또 두 칸 이상이 부족해요. 마찬가지로 바늘로 네트망 역할을 해야겠죠. 저는 미리 고정을 시켜놨어요. 미리 고정을 시켜놨고 알파벳 X 크로스를 하려고 하니까 네트망이 필요해요. 크로스 알파벳 X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들어갑니다.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손으로 모양 만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줄 이동하실 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동굴로 안으로 이동하시고 예, 마지막 남은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해주시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세로 라인 크로스 스티치 5줄이 앞면이거든요. 지금 접어서 그 부분 표시를 해뒀고요. 감침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면으로 아예 보시기 편하게 옆면으로 촬영이 들어갔고요. 꼬리 부분 마감할 부분 왼손으로 잡아줬고 지금 감침질 네트망 한 칸에 2번씩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하는 바느질이 감침질이에요.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들어갔고요. 이제 V라인이 예쁘게 되라고 한번 둘러주실 거예요. 바느질을 해주시고 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요. 이때는 옆이랑 비교하면서 같은 너비로 2번씩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2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둘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트망에 괜찮음, 내가 봤을 때 모양이. 그리고 3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모양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한 번부터 3번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3번 한 경우 좀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옆이랑 비교하면서 너비가 같은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같은 너비로 쭉 감침질을 진행해 주세요. 같은 너비로 감침질 진행. 지금 다 끝났네요. 마감은 2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마감은 감침질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한 3땀 정도 감침질 더 들어갈 거예요. 네, 더 들어갈 거고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3번 들어왔고요. 이제 마감할 거예요.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네,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약간 이제 두꺼운 부분에서 지금 약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거라 뭐 지금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제는 저 위에 부분 들어갈 거고요. 지금 제가 마무리할 부분 똑같이 감침질 할 건데 여기 부분 좀 짧게 줬는데요. 사실 길게 줘서 모서리까지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쁘게 나와요, 모서리가. 제가 엣지 부분에서는 길게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이 감침질이죠. 감침질 2번씩 네트망 한 칸에 모서리 부분 예쁘게 나오게 신경 써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감침질 2번씩. 여기 부분은 이쁘게 나와요. 감침질 2번씩 네트망. 그리고 예, 다시 V라인이 시작될 부분에서는 한번 예쁘게 실로 둘러서 한번 해주시고요. 둘러서 바늘로 예, 한번 나와주시고 여기 부분부터 다시 감침질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옆이랑 비교하면서 같은 너비로 들어가서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양을 보시면서 한 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네트망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옆에 너비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계속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마감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가 6땀 이렇게 얘기했는데 6땀까지 안 나와서 한 3땀 정도 들어가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실은 길이의 10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감침질을 할 겁니다. 지금 꼬리를 제가 왼손을 잡고 있지요. 마무리를 한 꼬리, 매듭. 계속 감침질, 네트망 한 칸에 감침질 2번씩. 단수링을 미리 연결해 놓은 이유는 혹시 왜 감침질을 하다가 연결 부위를 빼먹을까봐 미리 표시를 해 둔 거고요. 지금 연결 순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앞부분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 완성된 다음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요. 감침질 2번씩. 네트망 한 번에 감침질 2번씩.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이 감침질이죠. 감침질 2번씩. 네트망 한 곳에 감침질 2번씩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단수링 빼고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트망 한 번에 한 곳에 감침질 2번씩. 모서리 부분이 왔는데요. 모서리는 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바늘 나가는 부분 보이지 않게, 네트망이 보이지 않고 부드럽고 좀 예쁘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하시다가 보면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거예요. 매듭 들어갔고요. 매듭은 감침질 한 3땀 정도 들어가셔서 매듭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엔 나머지는 길이의 5배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감침질, 매듭을 위한 부분 왼손 잡아주시고 계속 감침질, 네트망 한 곳에 감침질 2번, 또 지금 모서리 부분
저도 지금 보면 자꾸 손으로 실을 보내면서 예쁘게 만들어지게끔 하고 있죠. 다시 마무리. 감침제 한 3땀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무리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미운 부분들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때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조금씩 잘라야 되고, 큰 가위로 하실 경우 정말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마그네틱 단추가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기존 방식은 저희가 고정을 할 때 좀 손이 아파서 도구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롱노즈 요 경우에는 직접 바느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이 아픈 거는 해결이 되죠. 다만 바느질을 튼튼하게 해주셔야 돼요. 튼튼하게. 그래서 바느질로 고정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예, 다 됐고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자꾸 열었다 닫았다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바느질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키탄에 포함해 드렸던 마그네틱 단추를 달아볼게요. 잘 안 떨어질 때 이렇게 롱노즈로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는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주셔서 저기 딱 넣으시면 세로 라인 크로스 한데 그게 딱 들어가요. 그랬을 때 요거를 안으로 넣어주시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를 잡고 안으로 꺾은 다음에 눌러주세요. 전혀 안 보입니다. 반대쪽도 다리를 잡고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때 우리가 롱노즈를 그냥 사용하면 기스가 날 수 있거든요. 천을 대고 하시면 좋은데요. 가장 흔히 보는 게 안경천이라 저도 지금 안경 닦기 천을 대고 누르고 있거든요. 다 고정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죠? 혹시 보이더라도 이 공예용 송곳을 이용해서 이 스티치한 걸 빼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엣지 방법과 라운드 엣지 둘 다 고정을 했고요. 선물하실 때 카드를 넣어서 선물하시면 더 좋겠죠?